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56호 제16면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음성 심사 청구 결정서 제공.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 은 18일부터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읽거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심사 청구 결정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심사 청구는 가입자나 수급자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을 요구하는 행위다. 공단은 심사 청구가 접수되면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청구사항을 심의하고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심사 청구 결정서를 점자 인쇄물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음성 변환 바코드 음성 변환이 가능한 데이지퍼일, 디지털 액세서벨 인포메이션 시스템, 별표 사인 중 선택할 수 있게 돼 결정 내용 확인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우편 내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청구 접수와 함께 또는 접수 후 별도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공단은 오는 12월부터 전자점자 생성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새 소식, 보도자료, 알기 쉬운 국민연금 등 홈페이지 내 17개 항목을 점자 프린트 점자 정보 단말기 음성 지원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9.5%가 시각장애인이고 장애연금에 대한 심사 청구 중 11%가 눈의 장애 관련이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장애인 변호사 시험 장소 제한 인권위 진정.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4.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변호사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변호사 시험의 경우 비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국 25개 시험장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자신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장은 변호사 시험 제10회까지는 서울 지역 한 개소만 운영하였고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에서 2개소로만 역시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4.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법무부가 시험관리상의 이유를 근거로 중증 장애인 시험장 제한적 운영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다라고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 2제 1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4.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비장애인 응시자보다 시험 시간이 더 길어 체력 관리가 어렵고 새로운 장소에서 적응하기 위하여 비장애인과 다른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동안 많은 장애인 응시자들이 시험장 차별 행위로 인한 어려움, 낯선 지역에서 지리를 익혀야 하거나 접근성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하거나 별도의 숙소나 활동보조인을 구하는 일을 호소해왔으며 지금과 같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차별이다. 라고 호소했다. 4.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는 변호사 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는 지금 당장 차별 행위를 시정해야 하며 다가오는 2023년 1월 제12회 변호사 시험에서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온라인 교육 콘텐츠 장애 포괄적 세계 시민교육 공개.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하개발원, 은 장애 분야의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공유하고 공통의 비전과 이해를 가진 세계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신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14일 공개했다. 은 세계시민교육 속 장애인 인권을 알아보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 포괄적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총괄적으로 다루는 교육과정이다. 교육은 각 30분 분량의 강의 3회차, 총 90분으로 구성돼 있다. 장애 분야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3명의 대담형 강의 형태로 진행되며 이해하기 쉬운 인포그래픽과 애니메이션, 수어 통역 및 음성 파일을 탑재하여 다양한 수강생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 대상은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장애인단체 담당자 등 장애 분야 국제협력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수강 가능하다. 공동모금회, 장애인 학대한 시설 1흔내 고세 국민성금 14억 원 지원. 국민성금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가장애인을 학대한 거주시설에 성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장애인 거주시설 1흔내 곳에 14억여 원을 지원했다.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거주시설의 수는 2021년 50개소로 3년 사이 8배, 지원금도 8배 증가했다. 제주도 A시설의 경우 시설장 자녀가 입소장애인 폭행하고 이를 시설장이 묵인한 사건이 적발, 2021사 된 후에도 8차례 총 2,400만여 원을 더 지원받았다. 심지어 해당 시설이 8차례 성금 지원을 받는 사이 압정 보호대 사용, 입소자 감금 등의 학대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입소자의 무임금으로 농산물 재배 노동을 강제한 충남 A시설. 시설장이 종사자들의 장애인 학대를 묵인해 상습적 인권 침해가 발생한 전남 B시설은 각각 9,400만여 원과 5,500만여 원씩 지원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장애인 학대 등 인권 침해 거주시설에 성금을 지원하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 규정은 배분분과 실행위원회가 배분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배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장애인 학대 시설에 성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의 공적 책임과 투명성을 믿고 후원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결정하기 전 장애인 인권침 처분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이미 지원받은 학대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